탄소 발자국을 지우고 초록 세상 만들기. 오늘은 컵라면으로 탄소 발자국을 지워볼 거예요. 첫 번째 활동으로 컵라면과 탄소 발자국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두 번째 활동으로 컵라면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볼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컵라면이에요. 배움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지에서 컵라면과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주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봅시다.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어요. 우리가 자주 먹는 컵라면은 탄소와 아주 친한 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알고 있었나요? 대체 컵라면과 탄소가 어떤 연관이 있을지 컵라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잠시 살펴볼까요? 먼저 밀가루를 반죽해서 컵라면이 면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면을 기름에 튀겨 건조해요. 다음으로는 스프를 만들어요. 다양한 가루로 스프를 만들고요. 면과 스프를 포장 용기에 넣어서 컵라면을 완성해요. 네 단계의 과정에서 탄소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선생님과 알아볼까요? 첫 번째 탄소 발생하는 과정은 국산이 아닌 외국 밀가루를 수입할 때 운송수단에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 탄소가 발생하는 과정은 국산이 아닌 외국의 기름을 수입할 때 운송수단에서 발생합니다. 세 번째 탄소 발생하는 과정은 공장을 가동할 때 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수입되어 온 기름은 3년 정도 된 야자 나무에서 온 파묘입니다. 파묘를 만들기 위해 숲을 밀어버리고 야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숲이 사라지니 숲에서 살던 동물들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숲을 보존하는 것은 탄소 흡수를 위해 중요한 일이에요. 학습지에서 컵라면 제조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되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봅시다.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어요. 컵라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알아보았어요. 그렇다면 컵라면이 배출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컵라면을 먹는 횟수를 줄여요. 컵라면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숲이 사라지고 숲이 없어지면 동물이 사라지고 기후가 변화하면서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져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컵라면을 먹을 때 사용하는 나무 젓가락의 사용을 줄여요.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는 시간은 단 10분에 불과해요. 하지만 나무 젓가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나무를 베고 공장을 가동하고 젓가락을 만들어 포장하는 과정에서 모두 탄소가 발생합니다. 고작 10분을 위해서 너무 많은 탄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젓가락에서 발생하는 탄소만 줄일 수 있어도 지구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컵라면과 탄소의 연관성을 학습지에 정리해봅시다.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되돌아보아요. 오늘은 컵라면과 탄소와의 연관관계를 살펴보았어요. 컵라면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어디에서 발생되는지 알아보았어요. 탄소는 외국 밀가루와 외국 기름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운송수단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파묘를 만드는 과정에서 숲을 밀어버려 더욱 많은 탄소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컵라면이 탄소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고 컵라면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안도 학습하였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컵라면을 먹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지 않을 수 없지만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탄소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컵라면을 먹는 단 10분의 시간을 위해 나무 젓가락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양의 탄소가 발생해요. 쇠젓가락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젓가락을 사용하면 좋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속 숟가락과 탄소 중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